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10년 3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보시면 송전선로의 역섬락을 방지하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은 그랬는데요. 역섬락이 뭔지부터 좀 아셔야 되겠죠.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에 가공지선이 설치되어 있고 뭐가 있죠? 이렇게 송전선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겠죠. 송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섬락이 뭐냐면 이상전압이 예를 들어서 가공지선이라든가 어떤 철탑의 정부에 찍히면 이렇게 이상전압이 가해졌을 때 만약에 대지와 접지되어 있는 이 철탑의 저항 R값이 대단히 크다면 그 이상전압이 대지로 방전하지 못하고 전위가 이렇게 상승돼 버립니다. 그 점에 전위가 상승되면서 우리 GPR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라고 그러는데 이 전위가 상승돼 버리면 거꾸로 전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로에 뭐를 파괴하고 절연을 파괴하고 그 이상 전압이 원리 들어가는 거예요. 송전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역섬락이 됐다고 합니다. 섬락이 어떻게 됐다고? 반대로 됐다. 역섬락이라고 합니다. 얘는 왜 생긴 거예요? 저항 R값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그죠? 그래야 뭐가 생긴 거야 이거? GPR이 생긴 거죠? 얘가 접지에 전위가 상승됐다 이 말이야. 접지측 전선이 전위가 상승됐다 이거 말이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결국은 R값을 작게 해주면 0쪽으로 보내주면 건전상의 전위가 상승된다 안 된다? 전위가 상승 안 되고 잘 방전이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접지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작게 해주면 된다. 탑각 접지장을 작게 해줘라. 그래서 답은 3번인가요? 1번이 아니라 3번이 되겠네요. 자, 22번으로 가시죠. 22번은 전력계통에서 인터록의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그랬는데 한번 보기를 보시면 달러기와 차단기의 얘기구나. 보기 쪽에 보시면 달러기와 차단기의 얘기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요. 달러기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어떤 기능이 없냐면 어떤 부하전류를 개방하거나 폐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하전류를 예를 들어서 개방하고 폐로하면 여기 뭐가 딸려 나와요? 아크가 딸려 나오는데 소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 아크를 끌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아크에 의해서 누가 피해를 봐? 조작자들이 피해를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어떨 때 조작하는 거야? 무부하 때만 조작을 해야 돼. DS는 무부하 때만 조작을 해야 되는데 무부하를 만드는 것은 얘가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렇다고 부하를 다 풀러내 이렇게 단자를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앞에 뭐를 설치한다? DS 앞쪽에 CB 차단기를 설치한다 이 말이야. 교류 차단기, 커런트 브레이커를 설치해 줘야지만 된다. 반드시 얘가 온돼 있다면 그때가 부하 상태잖아. 얘가 어떨 때 열려 있을 때 그때만 개방과 폐로할 수 있는 거죠. 자, 보기로 돌아오시면 2번에 보시면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달로기를 닫을 수 있다. 차단기가 반드시 열려 있어야지만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 이게 인터록이다. 뭐는 동작할 때 뭐는 동작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답 2번이 되겠고요. 23번으로 가시면 다음 중 보호개전 방식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구비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요. 1번부터 같이 좀 보시죠. 1번 고장회선 내지 고장 구간의 선택 차단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고장이 나면 바로 신속하게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차단기의 역할이죠. 두 번째 과도한 정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작 시안을 가질 것. 과도한 정도가 뭐예요? 안정도 중에서도 과도한 정도 안에 안정도가 뭐예요? 어떤 부하 측에 고장이 발생을 했다. 그럴 때 발전기와 부하가 고장이 발생을 하더라도 동기를 잘 유지하면서 뭐 하는 거? 운전이 되는 정도를 안정도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과도한 정도는 뭐예요? 부하가 고장났거나 부하가 급변했을 때 안정도를 과도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 과도한 정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작 시간을 가질 것 그랬고요. 세 번째 적절한 후비 보호 능력이 있을 것. 적절한 후비 보호 능력 이런 거죠. 차단기가 예를 들어서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장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주보호는 누가 하는 거야? 얘가 주보호를 해야 되겠지. 고장이 발생을 했으면 내가 먼저 떨어져야지. 이렇게 했는데 얘가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못했어. 그냥 고장이 일리 또 파급됐다 그러면 얘는 뭐 하는 거야? 주보호를 못했으니 나 후비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야죠. 후비 보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비 보호 능력은 충분할 것. 네 번째, 사고 파급, 고장 파급 범위를 최대로 하기 위한 제표를 실시할 것. 고장이 파급되는 것을 최소로 해야지 왜 최대로 해? 그죠? 답은 4번이 되겠네. 최소로 해야 되겠죠. 고장은 최소로 끊어버려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24번으로 갑니다. 전격 전압이 154kV, 한선의 유도 리액턴스가 25옴, 3상3선식 송전소를 해서 154kV 100MVA 기준으로 환산한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랍니다. 퍼센트 Z를 구하는 공식이 뭐가 되죠? 2분의 ZI 곱하기 100%가 되죠. 여기서 2는 뭐예요? 상전압, Z는 오hm 값이죠. I는 전격 전류가 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전압을 100%인가 했을 때 ZI는 전압 강하죠? 전압 강화가 몇 프로 일어나냐가 퍼센트 임피던스죠? 이 퍼센트 임피던스 중에서 퍼센트 R을 무시한다면 퍼센트 X 값을 구해라. 퍼센트 X는 2분의 ZI 곱하기 100%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100%다 주어졌고 100%로 주어졌고요. 여기서 얘를 볼트, 얘를 뭐라고 전압 강화니까 그냥 얘도 볼트라고 할게요. 전압 강화 볼트가 생겼던 것을 킬로볼트로 바꾸면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공식이 10V 자승분의 P 제수로 바뀌면서 PX 값 되겠지. X 값 구하라 했으니까 PX가 되겠죠. 이때의 볼트는 뭐가 되겠어? 이제 킬로볼트가 되고 이때의 P는 뭐가 되는 거예요? KVA가 되죠. KVA로 계산하시오 이거야. 그러면 여기다 넣기만 하면 되네. 10 곱하기 전압이 얼마 주어졌어요? 154 킬로볼트니까 그냥 단위와 상관없이 154에 뭐가 되겠어? 자승을 취해주면 되겠죠. 분해 P는 뭐로 주어졌어요? KVA가 기본 단위인데 MVA로 주어졌나요? MVA로 주었으니 KVA로 환산해야 되겠지. 100MVA를 KVA로 환산한다 그러면 10에 몇 승이 되는 거예요? 3승이 됐겠죠. 곱하기 X값은 몇 오hm 주어졌어요? 25. 이거 계산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몇 퍼센트가 나옵니다. 몇 퍼센트가 나온다고요? 4번에 8.4%가 나오네. 이렇게 계산하십시오. 이런 문제고요. 25번은 다음 성전선로의 전기 방식 중 전선의 중량의 밑줄 가장 적게 소요되는 방식은 그랬습니다. 자, 당연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더라. 누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대해서 나는 몇 퍼센트쯤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기준도 없이 몇 퍼센트다? 내가 100%야. 그럼 내가 기준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은 항상 누가 기준? 단상 이선식이 기준이 됩니다. 단상 이선식의 전선 소요량 기준은 100%입니다. 내가 기준인데 단상 3선식은 몇 프로 들어가는데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너로다 전송 방식을 취하면 배전선로 방식을 취하면 너는 전선이 몇 프로 들어가는데 37.5%가 소요됩니다. 오우, 단상 이선으로 하는 것보단 단상 3선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네요. 그럼 3상 3선도 한번 따져보자. 3상 3선은 몇 프로 들어가는데 75%가 들어갑니다. 75%가 소비됩니다. 단상 2선에 비해서. 3상 4선은 몇 프로가 소요되냐면 단상 2선에 비해서 33.3%가 소요됩니다. 가장 적게 소요되는 건 누구예요? 당연히 3상 4선이네. 답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 4번. 이렇게 계산해봐라. 이거는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된다. 왜? 이거를 전선량을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비교해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26번. 전력 퓨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전력 퓨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력 퓨즈는 한류형과 비한류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류형은 비한류형으로 구분된다. 자, 한류형은 뭐냐면 한류형은 속도가 0.5Hz에서 뭐하냐면 강제로 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인파가 나온다면 이 사인파에서 어떤 고장이 발생했다면 강제로다 0.5 사이클에서 바로 뭐 해버린다? 전류 0점을 만들어버립니다. 얘는 전압선이다 그러면 전류 0점을 강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전류 0점을 만들어버리는 게 뭐다? 한류형이다. 0.5Hz 시간이 그렇게 안 걸린다 이게. 0.5Hz 걸리다. 비한류형은 0.65Hz의 시간이 걸립니다. 어찌됐든 한류형이냐 비한류형이냐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 누구에 비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누구에 비해서? 차단기에 비해서 어떻다고? 한류형은 0.5Hz 차단하고 차단기는 전격 차단 전류 시간이 있어요. 전격 차단 시간이 얼마로 정해졌냐면 3에서 8Hz로 전격 차단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걔들보다 빨리 동작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또 뭘 물어보고 있냐면 차단기는 대단히 크죠. 값도 비싸죠. 차단기는 비쌉니다. 근데 파워 퓨즈는 어떻게 생겼어? 이 전력용 퓨즈는 그냥 홀더가 하나 있고 거기에 뭐예요? 유리통에다가 전선 하나 껴놓은 거잖아. 유리통에다가 전선 하나 껴놓은 게 뭐예요? 얘가 PF입니다. 파워 퓨즈라. 그래서 얘는 뭐예요? 간단하게 보수 점검도 간단하지만 CB는 대단히 큰 뭐예요 이거? 함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돼 있고 여기에 차단기도 있고 안에 좋은 접점도 엄청나게 많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수 점검이
누구에 비해서? CB에 비해서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있어야 돼? CT에 의해서 개전기 OCR이라는 것 또는 OCGR의 전류값을 받아서 트립 코일이 여자되면서 차단기를 떨어뜨리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예요? 큰 전류가 오르면 전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선이 뚝 끊어지게 만든 거죠. 퓨즈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놨지. 그래서 보길 좀 보시면 차단 용량이 크다. 예, 차단 용량이 크고 단락전류 차단용이니까 얘는 CB에 비해서. 두 번째 보수도 간단하고 세 번째 정전량이 크다? 정전량이 크진 않습니다. 네 번째 가격이 저렴합니다. 누구에 비해서? CB에 비해서. CB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다. 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전 용량이 크다는 아닙니다. 자, 27번으로 갈게요. 27번은 화력발전소에서 열사이클의 효율 향상을 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열사이클의 효율을 향상시키려면 보일러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 보일러가 이렇게 돼 있죠.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에서 나온 증기를 과열기에서 더 데펴주죠. 과열기에서 더 데펴갖고 그 증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터빈에 보내주겠죠. 이렇게 터빈에 보내줍니다. 터빈에 보내주는데 터빈이 우리 실질적으로 발전소에 가보시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축으로 다 쭉 연결해서 고압 터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압 터빈이 있습니다. 중압 터빈이 있고 그 다음에 저압 터빈이 있습니다. 저압 터빈. 저압 터빈이 있고 더 많이 달아놓을 수도 있죠. 중압 터빈을 몇 개 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아놓고 그 축에다가 뭘 달아놓는 거야? 발전기를 이렇게 설치해놓고 그래서 보일러에 이쪽 맨 끝에서 나오는 뭐를 증기를 복수기에서 이렇게 뭐를 이용해서 급수 펌프를 이용해서 보일러에 다시 돌리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보일러에서 열효율을 높이려면 불 떼고 난 연도로 나가는 공기를 그렇죠. 연도가 뭐예요? 굴뚝으로 나가는 그 열도 350도씩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열을 잡아서 급수를 더 가열할 수도 있고 뭐 공기를 예열해서 석탄을 말릴 수도 있고 건조하게 잘 떼게 이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물론 또 연도로 나가는 데다가 절탄기도 달 수 있습니다. 절탄기도 달 수 있고 공기 예열기도 달아서 뭐 하겠다는 거야? 연도로 빠져나가는 이 열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절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여기 급수가열기가 있다 그러면 급수가열기에다 열을 공급해주고 공기예열기에서 뭐 유입 통풍을 하면서 얘를 연료통에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보일러에다 집어넣어주면 연료가 뭐가 되겠어? 석탄이니까 석탄이 건조되고도 그 공기 갖고 뭐 할 수 있어? 부양도 시키고 석탄량을 공중부에 대해서는 잘 따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공기열기들 등등이 있고 이런 걸 설치하든지 아니면 얘 뭐예요? 고압 터빈에서 일하고 나온 증기를 전부를 얻다가 보일러에다가 보내주고 다시 중압 터빈에 보내주는 증기를 가열해서 증기 가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을 한번 하고 나왔더니 온도가 좀 떨어졌어. 그걸 다시 온도를 높여주면 효율이 높아질 거 아니야? 이런 방식들을 하든가 아니면 고압 터빈이든 저압 터빈이든 중압 터빈에서 중간에 증기를 일부 추기해서 또 급수 가열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증기를 추기해서 급수를 가열해주는 이런 방식들이 다 있다 이거죠. 이 증기를 추출하는 게 뭐예요? 얘가 재생이고 증기 전부를 보일러에 보내서 데펴주는 게 뭐라 그래? 재열이고 이런 사이클들을 채택하면 보일러의 효율이 증가되겠죠. 그걸 가지고 한번 볼까? 열사이클 효율을 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러 1번부터 보면 고온고압 증기 채용과 과열기의 설치, 고온고압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열했잖아요. 그죠? 과열기도 채용했잖아요. 그죠? 과열기 채용한다. 1번 맞고요. 2번 절탄기 또는 공기예열기들을 가지고 절탄기에서 급수를 가열하고 공기예열기 갖고 석탄을 건조시키거나 이런 과잉 공기를 사용해서 열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보면 재생 사이클도 사용하고 재열 사이클도 사용하면 열효율이 높아질 거고 네 번째 조속기는 뭐예요? 조속기는 유효 전력량이 부족하거나 나가는 유효 전력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유효 전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 증기의 양을 넓혀주기 위해서 여기에 뭐 하면 될까? 여기 과열기 2차 측에다가 뭐 하면 돼? 터빈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거 뭐 달아? 밸브를 조속기가 이렇게 검측하는 거야. 얘 출력이 덜 나온다. 그러면 출력을 측정을 해냅니다. 측정을 해내서 조속기를 통해서 그 조속기가 누구한테 신호줘? 여기 밸브에다 신호주고 야 유효 전력이 덜 나오거든? 그러면 너 밸브 더 열어. 그래갖고 밸브를 더 열어서 증기량을 늘리면 유효 전력이 더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쓰는 게 조속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전력을 소비하고 더 소비해야 되겠다 덜 소비해야 되겠다를 결정하는 놈이지 절대 누구다? 열효율을 향상시키는 놈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정도로 보시고요. 28번으로 가죠. 전력계통에서 전력용 콘덴서와 직렬로 연결하는 리액터로
제거되는 고조파는 그랬어요. 고조파 제거용이네요. 콘덴서에 온오프를 하면 28번에 콘덴서를 온오프하면 콘덴서를 예를 들어서 어떤 스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온오프하면 스위치 뭐 차단기 가지고 온오프를 해주면 여기에 남아있는 잔류전하 때문에 도립전류가 겨우 나옵니다. 도립전류가 겨우 나오면서 뭐를 만들어 같이 갖고 나오는 게 뭐야? 오조파를 갖고 나와요. 오조파를 같이 갖고 나옵니다. 그럼 이 오조파를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조파 제거하려고 여기다가 시리즈 리액터를 답니다. 시리즈 리액터를 답니다.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면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보면 오고조파 제거하려고 시리즈 리액터를 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몇 프로짜리? 4%. 실질적으로 몇 프로짜리 달고 있다고? 6%짜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뭐에? 콘덴서 용량에 6%짜리 설치하고 있더라. 자, 29번으로 가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의 냉각제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냉각제가 뭐예요? 원자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펠릿을 가지고 지르코늄 합금으로 이렇게 뭐 해놨어? 전부 다 꽝꽝 싸매놨죠. 이렇게 지르코늄 갖고 뭐를 해서 연료 펠릿을 이렇게 다 싸는 곳을 연료봉으로 만들어놨죠. 연료봉 한번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죠? 어디 뉴스 같은 데서 보셨을 거야. 펠릿을 가지고 이렇게 연료봉을 만듭니다. 한 1.2m 뭐 이런 게 되는 연료봉을 만들어서 전부 다 어디다 넣는 거야? 원자로에다 넣어놨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뭐 해놨어? 이렇게 물 채워놨잖아. 물. 걔가 뭐야? 감속제야. 감속제를 채워놨고 그 다음에 벽을 싸갖고 또 밖에 뭐를 해놨냐면 물을 이렇게 순환시킵니다. 물을 순환시키는데 그 물이 순환되면서 나가는 게 뭐야? 이 원자로에 열 발생할 거 아니야? 얘네들이 핵 분열을 하면서 열을 발생하는데 그 열을 식혀주려고 냉각제를 넣어놨는데 그 냉각제의 구비조건이야. 이 냉각제라는 것은 재료가 뭐예요? 냉각제는 첫 번째 경수든지 물이든지 무거운 물이든지 가벼운 물이든지 또는 얘가 뭐예요? 액체 금속 갖다가 채워놨습니다. 액체 금속으로서 나트륨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가스로도 냉각할 수 있죠. 가스 냉각은 헬륨이라든가 뭐 CO2 이산화탄소 가지고 냉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냉각제가 구배할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1번부터 보시면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클 것. 중성자가 뭐예요? 중성자 우라늄을 충돌해서 뭐 하는 거야? 핵 분열하는 그 중성자를 흡수해버린대. 그러면 안 됩니다. 중성자를 흡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중성자 흡수는 누가 하냐면 핵 분열이 너무 과하게 나타나면 저 옥상 위에, 저 지붕 위에 뭐가 달려있냐면 저희가 달려있어요. 제어봉이 달려있고 그 제어봉이 뚝 떨어져서 감속제를 먹는 거야. 중성자를 먹는 거지. 냉각제라든가 감속제는 절대 중성자를 흡수하면 안 됩니다. 답은 벌써 1번이 될 거고요. 2번 유도 방사능이 될 것, 비열이 클 것, 열 전도율이 클 것 다 맞네요. 답은 1번. 자, 30번으로 가겠습니다. 30번. 저압 뱅킹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이란 뭐냐 이게. 저압 뱅킹 방식이 뭐예요? 저압 뱅킹 방식. 한 개의 변전소로부터 서브스테이션이죠. 한 개의 변전소로부터 배전소를 끌고 옵니다. 배전소를 끌고 와서 COS 등을 설치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보호장치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변압기 설치를 해서 자 각각의 부하에 뭐 하는 거예요? 전력을 공급해주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얘가 100kW를 요구합니다. 근데 나는 50kV밖에 안 돼. 변압기 용량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전선을 다시 끌고 와서 변압기 증설해?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저압끼리 서로 옆에 변압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렬로 묶어놓은 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뱅킹 방식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압 뱅킹 방식으로 해놓고 얘가 예를 들어서 100kV짜리다 그러면 서로 전력을 융통해서 너 50 주고 너는 한 50만 나한테 좀 빌려줘 그래서 부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큰 단점이 뭐냐면 이쪽 부하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병렬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옆에까지 고장이 이렇게 파급돼서 전 변압기라든가 전 부하를 트립시켜보는 경우가 있어. 고장을 파급시키는 것을 우리는 저압 뱅킹 방식의 큰 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답을 보시면 2번에 나와 있네요. 저압선의 고장에 의하여 건전한 변압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이다. 걔를 뭐라고 한다고요?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2번. 물론 방지대책이 있겠죠. 방지대책은 나중에 방지대책 나오면 다시 하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 31번으로 가겠습니다. 31번.
전력계통의 주요로 사용되는 것으로 고장전류와 같은 대전류 차단의 밑줄. 당연히 답이 차단기겠지 뭘. 차단한데 차단기 써야지. 1번은 뭐예요? 1번에 나와 있는 선로개폐기는 뭐야? 부하전류를 개방하거나 폐로할 때 사용하는 건 스위치야, 스위치.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단로기는 뭐예요? 무부하 충전전류만 개방하고 폐로할 수 있는 스위치죠, 스위치. 4번에 나와 있는 유입개폐기는 뭐예요? 오일 스위치에게도 부하전류를 차단하거나, 개방하거나 폐로할 수 있는 거지, 차단 기능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2번. 최근 송전계통에 단건변압기가 사용되고 있다. 단건변압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건변압기의 특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는데요. 봐도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보기를 다 읽어봤는데도 뭔 얘기하는 거야? 단건변압기는 이렇게 생긴 걸 단건변압기라고 해요. 우리 154 변전소, 345 변전소, 765 변전소를 가면 3권선 변압기가 있다 그러죠? 3권선 변압기. 3권선 변압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단건 변압기 가지고, 단건 변압기 세대 가지고, 단건 TR 세대 가지고 뭐 한 거야? 3권선 변압기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단건 변압기 하나, 둘, 세대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코일을 감아서 3권선 변압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코일을 감습니다. 어떻게 감냐면 1차 측에다가 코일을 쭉 감고 이 두 번째 변압기에도 코일을 감고 세 번째 변압기에도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감아놓은 상태에서 얘들을 어떻게 해놨냐면 중성점을 무조건 따냅니다. 중성점을 하나, 두 개, 세 개를 따냅니다. 이렇게 따내죠. 여러분들 보기 좋게 중성점을 이렇게 따내서 얘들을 접지합니다. 중성점을 무조건 따내서 접지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차 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점, 끝점을 다 묶었으니까 1차 측으로 보면 R상, S상, T상이 다 뭐 돼 있어? Y결선 돼 있나요? 그렇네요. 1차 측은 Y결선 돼 있죠. 2차 측을 어디로 보냐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보면 얘가 시작점이고 얘가 끝점이고 얘도 뭐가 돼 있는 거야? R-, S-, T-가 뭐 돼 있어요? Y결선 돼 있는 거죠? 2차 측도 Y결선이네. 그럼 3차에다가 권선을 조금 감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얘들을 델타 결선합니다. 이렇게. 델타 결선에서 RST상을 만들면 걔가 무슨 결선이 되는 거야? 델타 결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변전소는 1차 측 무슨 결선? Y결선. 2차 측 Y결선. 3차 측엔 델타 결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결국 이렇게 전송하고 있는 거잖아. 1차 측에서 오는 것을 Y결선에서 이렇게 받고 2차 측으로다 뭐해서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2차 측으로 송전해주고 다음 3차 권선을 만들어서 제3고조파를 제거하려고 안전권선으로 만들고 여기다 뭐 달아? SC, 전용 콘덴서라든가 블루리액터를 설치해 놓은 거죠. 직접 접지를 한다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1차 측에 직접 접지, 2차 측에 직접 접지를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전원 측이 될 거고 이쪽은 부하 측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변전소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거죠. YY 델타 결선, 상권선 변압기를 사용했는데 문제를 보기로 보시면 코일 양이 어떻게 단상변압기 같고 어떤 단상변압기 같고 이게 만들었을 때보다는 당연히 코일 양이 적게 들어가죠. 코일 양이 적게 들어간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특성과 관계가 없는 것을 보면 1번에 보면 누설 임피던스가 커 단락전류가 작다. 단락전류 IS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IS는 Z분의 뭐예요? 2죠.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단상변압기 쓸 때보다는 단건변압기 갖고 세대 설정들은 얘가 작기 때문에 단락전류가 커지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누설 임피던스, 단락전류가 임피던스가 작으니 단락전류는 커지겠죠. 답은 벌써 1번이네. 관계없는 것은 2번에 보시면 1차 측 이상전압이 1차 측에 이상전압이 딱 생겼어. 그럼 1차와 2차 간에 절연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1차의 고장이 2차로 파급되겠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1차 측 이상전압이 2차 측에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맞고요. 3번 중량이 가볍더라. 왜 중량이 가벼운 거야? 철심이 하나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철심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량도 가볍고 코일량도 줄어드니 중량이 가벼울 수밖에 없죠. 전압 변동률도 작다. 왜?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P에다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Q에다가 Q라고 할게요. Q에다가 사인 세타다. 임피던스 값이 어떻게 됐어? 작아졌잖아. 작아졌으니 전압 변동도 작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저압 배전의 배전 방식 중 배전 설비가 단순하고 공급 능력이 최대인 경제적 배분 방식이며 국내에서 380, 220의 밑줄. 이 두 가지 전압 쓰는 건 뭐밖에 없어요? 3상 4선밖에 없죠? 답은 3번이 되겠네. 33번은 3번인가요? 3번이 될 것 같고요. 34번으로 가죠. 33번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지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야.
자, 154kV 60Hz 길이가 50km인 삼성풍전선에서 CS가 뭐예요? 대지정전용량이 되나요? 대지정전량이 주어졌고 0.004. CM은 뭐예요? 상호정전용량이죠? CM은 0.0012 마이크로페르사. 한 선의 충전전류를 구하시오. 그래서 충전전류 IC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충전전류 IC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XC분의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XC는 뭐가 되죠? j2의 3오메가 C분의 뭐가 되지? 1분의 2가 되나요? 이거 다 있으면 j2의 3오메가 C2가 되는데 어이구 한 상에 충전되는 거니까 한 상 것만 넣어야 되겠네. 그러면 오메가 C2로 다 계산이 되겠네요. 자, j2에다가 오메가는 어떻게 계산하지? 2파이 F 곱하기 C는 C 곱하기 기본 단위다 그러면 기본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럼 10의 몇 승? 마이너스 6승이 될 거고. 만약에 길이가 주어졌다. 선로의 길이가 주어졌다 그러면 L을 곱하면 되고 곱하기 얘는 상전압이니까 상전압 그냥 넣어주면 되네요. 그죠? 상전압을 넣어주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J에다가 2파이 F가 몇 Hz 주어졌어요? 60Hz 주어졌나? 60Hz 곱하기 C는 몇 마이크로페르시 준 거야? 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C는 작용정전량 CN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주어졌어? 대지정전용량과 3상이라니까 3cm 이 계산해서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계산해 넣으면 되겠네. 대지정전용량이 얼마예요? 0.004 마이크로페로파 킬로미터고 플러스 3 곱하기 얼마? CM은 상호전전량은 0.0012 마이크로페로에다 10에 몇 승 해줘야 된다 그래서 페르소로 바꿔줘야 되니까 10에 마이너스 승 해주고 길이가 주어졌나요? 50km 주어졌으니까 50km 곱해줘야 되겠고 곱하기 전압은 얼마 주어진 거예요? 154kV가 성간전압이야, 상전압이야. 모든 문제에서 그냥 말없이 주어지는 건 다 성간전압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루트 3분의 얼마를 성간전압을 나눠줘야지만 상전압이 나올 거 아니야. 얼마? 154 기본 단위 000 볼트로 다 바꿔주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12.73A 4번이 나온답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35번으로 가죠. 자, 35번은 아이고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수압관의 한 점에서 흐르는 물의 압력을 측정한 결과 9kg 파 제곱 센티메타 이고 자, 압력의 단위는 물의 압력의 단위를 우리 물의 압력을 뭐 P라고 했나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나? 물의 압력의 단위를 P라고 했는데 이 P는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에 대한 제곱메타당의 단위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뭐로 주어졌어요? 센티메타로 주어졌죠? 센티메타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제곱메다로 바꿔야 되겠지? 메다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얘가 얼마라 그랬어? 9kg이라 했으니까 자, 9kg 파 제곱 센티메다니까 얘를 메다 자승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2승에 뭐가 돼? 자승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그래야 킬로그램 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메다 자승이 됐겠지. 자, 그럼 얘들을 자승하면 10의 몇 승이 되나요? 마이너스 4승이고 그 마이너스 4승을 올리면 뭐가 되는 거야? 10의 4승 뭐가 되는 거예요? 킬로그램 파 제곱메다가 됐겠죠. 이렇게 단위 환산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답니다. 이럴 때 유속을 측정한 결과 49m/s였다. 이 점에 압력 수도는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런 수조가 있답니다. 이런 수조가 있었어요. 이런 수조가 있는데 이 수조에다가 어떤 이런 동그란 수조 통을 집어넣고 여기서 물을 찍어 누르면 여기에 압력이 가해지겠죠. 이렇게 압력이 가해질 때 그 수도는 그랬어요. 그 위치 압력 수도 H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물의 뭐분의 중량분의 압력 P가 됩니다. 물의 1000kg 파 제곱 센티메타 제곱 메다 자승이 갖고 있는 물의 압력 크기 분의 그 압력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수력학을 좀 공부하셨어야 되는데 수력학을 지금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 공부를 하시면 압력 수도 H를 계산하라는 거고 얘가 얼마나 하는 거예요? 물 1000kg당에 대한 1000kg당에 대한 뭐예요? 물의 중량이니까 1000분의 P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0의 4승이니까 하나 만이 되나요? 만 10의 뭐에 하여튼 10의 4승이 곱해지겠지. 걔가 얼마라 그랬어? 아까 얼마라 그랬죠? 9kg이라 그랬으니까 9를 뭘로 나눠주는 거야? 9만이 되겠네. 9만을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몇 메다인지 그 수도가 나온답니다. 그 메다가 9메다가 되나요? 90메다가 되네. 이렇게 나눠주면 1000 지어주면 공 남죠? 그러면 10 남는 거네. 그러면 90메다가 될 겁니다. 답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습니다.
우리 수력학을 좀 더 공부하셔야 되고, 이런 거는 36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36번은 그림과 같은 배전선이 있다. 급전점 0.5 전압을 110V라고 하면 C점의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C점의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뭐를 주어졌냐면 OA, AB, BC 간의 저항은 각각 0.1합니다. 각각이라 그랬으니까 각각 0점이다.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같이 풀이가 되겠네요. 32번은 이렇습니다. 36번은 이렇죠.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 5점이 있고 여기에 배전선로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5A 부하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는 B점에서는 15A 부하를 사용하고 있고, C점에서는 무슨 부하를 사용하겠다? 10A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여기에 송전단 전압이 VS가 110V랍니다. 110V를 인가하고 있다. 여기 점, C점의 전압을 최종적으로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자, 우리가 어떤 여기를 A점이라고 그러고 B점이라고 그러고 C점이라고 했으니까 VA점의 전압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면 돼? 송전단 전압에서 여기에 흐르는 뭘 빼주면 돼? 전압강을 빼주면 되겠죠? 다시요. VS점의 전압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VR, 수전단, 내가 받는 전압에다가 중간중간에 뭘 더해주면 되는 거야? 전압강을 더해주면, 예를 들어서 내가 110을 보내줬는데 너 100밖에 못 받았어? 110 보내줬는데 100밖에 못 받았어? 그럼 나머지 10은 뭐가 된 거야? 전압강화 된 거지. 이 전압강을 계산해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VA점의 전압은 어떻게 계산되나? VS에서 마이너스 이 값이 되는 거죠. 왜? VS는 VA 플러스 2였으니까 그거 넘기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그러면 VS는 110V야. 마이너스 각 점의 R값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A에서 B, O에서 A점, A에서 B점 다 0.25ohm이래네. 0.25ohm이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여기 O에서 A점까지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흐르는 거예요? 몇 암페어가 흘러? 여기에 흐르는 전류 흐르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흐르지?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흐르고 있지 않나? 어디점에? 여기에 전류가.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 거야? 5, 15, 10암페어가 흐르죠? 그러면 얘는 뭐야? 결국 전압강화는 어떻게 계산돼? 선로의 임피던스에다가 전류, 부하 전류를 곱해주면 걔가 전압강화 아니야. 그러면 110V 마이너스 임피던스가 R만 있으니까 얼마? 0.2 곱하기 전류 I는 몇 암페어 흐르는 거예요? 다 더해버리면 되잖아. 15, 15, 10. 얘 더하면 얼마야? 20에 30A 흐르는 거 아니에요? 30A가 이렇게 흐르면 0.2 곱하기 30A 하면 얼마 나오나? 6V 전압강화 생기나요? 그럼 104V가 생겼네. 104V. 104V가 VA점의 전압이 됐겠죠? 자, 다시 VB점의 전압을 또 구해서 VB점의 전압을 구해보면 VB점의 전압은 어디서 전압해? VA점 전압에서 어디 빼주면 돼? 여기에 전압강화 빼주면 되죠? 그러면 구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V의 A점이 전압이 얼마였어? 104V 마이너스 전압강화는 Z의 크기라며 선로의 임피던스와 부하 전류의 크기라며. 그러면 여기에 VB점은 여기 있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흐르는 거야? 요 두 개의 전류가 흐르잖아. 15A하고 10A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항 R에다가 임피던스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요 전류와 요 전류를 플러스한 값 몇 암페어? 25A를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해주면 VB점의 전압이 구해지죠? 얼마래? 99V가 구해질 거고요. 최종 VC점의 전압을 구해라 그러면 VB점의 전압에서 어느 선의 전압 강화, 이 점의 전압 강화 빼주면 되죠? 그러면 VB점의 전압이 99V였고 마이너스 전압 강화는 Zi가 생기니까 임피던스가 얼마야? 0.25ohm 곱하기 전류 I는 이제 여기는 무슨 전류만 흘러? 이 전류만 흐르잖아? 10A가 흐르니 얘를 계산하면 97V가 됐겠네요. 최종 이거 구하기 위해서 뭘 다 구해야 돼? VA점의 전압, VB점의 전압, C점의 전압을 다 구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97V가 된다. 답 몇 번? 2번. 자, 쉬운 문제가 아니죠? 왜? 3번 구해야 되고 4번 구해야 되니까. 그죠? 3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7번은 유효 접지 계통에서 피레기의 전격 전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랬는데, 유효 접지 계통이 뭐예요? 유효 접지 계통? 유효 접지 계통은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뭐 나중에 정리를 또 우리 정기 코스에 다 해드렸을 거니까 아마도. 유효 접지 계통이란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선 지락 고장이 일단 발생을 합니다. 일선 지락 고장 시에도 지락전 고장 상전압이 평상시 Y전압이, 그러니까 상전압이 평상시 Y전압이 1.3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선지락이 일선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머지 건전상, 상전압이 평상시 Y전압, 대지전압의 1.3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뭐 하는 거야? 중성점의 접지 임피던스 Z를 뭐해서 조절하여, 임피던스를 조절하여 접지되어 있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 유접지 계통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일선지락 시 건전상 상전압이 평상시 Y전압의 몇 배? 상전압의 1.3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접지 임피던스를 조절하여 접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효접지라고 합니다. 유효접지 계통에 있어야지만 어떻다는 거야? 건전상이 전압이 이렇게 한 상이 지락되더라도 건전한 상의 전위가 상승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얼마까지밖에 상승이 안 된다. 1.3배까지밖에 상승이 안 된다. 그거를 우리는 유효접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1.3배 이하로 전위가 상승되는 방식은 뭐밖에 없어? 직접 접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효접지 계통은 직접 접지다. 고로 아시겠죠? 예, 직접 접지 계통에서 필기의 정지전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요? 답 4번에 있습니다. 일선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지속성 이상 전압. 답 4번에 있습니다. 유효접지가 뭔지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38번으로 가죠. 38번은 직류송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직류송전 방식을 우리나라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해남에서부터 북제주까지 직류송전을 지금 하고 있고, 샤프도 운전 직전에 있죠. 그러니까 두 군데서 하고 있단 말이야. 해남에서도 하고 있고 진도에서도 지금 설치가 다 됐습니다.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뭐로? 직류로 공급하는데, 그 직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직류로 사용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물론 단점도 있겠지. 교류에 대한 장점입니다. 장점은 첫 번째, 리액턴스 값에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류는 리액턴스 값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무효분이 생기는 거죠. 손실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를 고려할 필요가 없냐면 절연 계급이 교류에 비해서 루트 2분의 1배로 낮습니다. 절연 계급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유전체 손실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전체 손실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충전 용량에 의한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전 용량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페란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요. 표피 효과가 적습니다. 표피 효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송전 용량이 증가됩니다. 왜? 손실이 없기 때문에, 유전체 손실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송전 용량이 증가되고 안정도가 증진됩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증가된다. 단점은 뭐야? 직류의 단점은 이런 것들이죠. 전압 변환을 못하지. 왜? 고압에서 저압으로 전압 변환을 못합니다. 전압을 변성할 수가 없다. 전압 변성이 어렵다. 다음 고조파가 많이 나오죠. 왜? 전력을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고조파가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단점 등등. 무효전력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무효전력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전력을 이제 DC에서 AC로 다시 반환할 때 무효전력 발생기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등등의 단점들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걸 가지고 한번 보자. 문제를 보면 1번 직류 방식은 선로 전압이 교류 전압의 최대값보다 낮아 절연 계급이 낮아진다.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직류 방식은 교류 방식에 표피 효과가 없어 송전 효율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랬어? 송전 효율이 증가된다 그랬잖아. 답은 2번이네 벌써.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직류 방식은 리액턴스나 이상각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안정도가 좋다 그랬고요. 장거리 송전의 경우에는 교류 방식보다 직류 방식이 대단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하고 있는 거잖아. 해남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약 96km 됩니다. 96km를 직류로 송전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진도에서부터는 101km 정도를 뭐라고 있다고? 직류로 다 송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거리에 가면 직류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 다음 39번으로 갑니다.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연으로 사용되는 개정 기능은 그랬는데,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을 때 양쪽에 CT를 달아가지고 얘를 전류의 차를 가지고 오퍼레이팅 코일을 동작시키는 개전 방식을 차동 개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1차 측의 전류가 이렇게 평상시에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평상시에 흐른다면
이 CT에 유기되는 전류는 방향이 반대로 유기돼서 아마도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겁니다. 여기는 코일이니까 이쪽으로 전류 안 흐르겠지. 일단 이렇게 잘 흐르고 있었는데 내부에 고장이 발생을 했답니다. 내부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돼? 전류 방향이 이렇게 변해버리죠. 이렇게 변합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어디에 전류가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1차 측은 그대로지만 2차 측의 전류 방향이 이렇게 바뀌죠. CT 전류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왜? 반대로 유기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러서 전류가 방향이 반대니까 당연히 차전류가 생기는 거지. 그 차가 어떻게 흐르겠어? 이렇게 오퍼레이팅 골조로 이렇게 흐릅니다. 동작 코일로 흘러서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냐면 차동계전기라고 합니다. 차동, 전류차에 의한 계전기다 해서 차동계전기라고 하는데 이 CT라는 놈은 철심에 뭘 감아놓은 거야? 코일 감아놓은 거라. 얘는 철심은 전류를 너무 많이 흘려주면 전류는 흐르지만 전압에 의해서 포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높아지는 포화 되지 말라고 비율을 높여준 비율 차동 계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비율 차동 계전기가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마지막 문제 40번. 다음 중 송전선의 코로나선과 관계가 깊은 것은 그래서 코로나 손실식을 한번 써보자. 코로나 손실식이 어떻게 되죠? 델분의 241 F 플러스 25에다가 루트 2D분의 D에다가 뭐가 되죠? 대지전압 마이너스 코로나 인계전압의 자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의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얘는 단위가 뭐냐면 얘 피크라는 사람이 이 손실식을 실험을 할 때 어떻게 불평행되고 뭐 이런 거는 도저히 계산할 능력이 안 되고 이 실험식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삼상삼선을 만들었는데 삼상삼선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정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한 거야. 그 중에서도 뭐의 실험식이야? 한 가닥에 대한 실험식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손실이니까 전력이죠. 이것도 킬로와트에 대한 킬로메타, 1km당에 대한 한 선의 손실식입니다. 이게 한 가닥에 대한 1km당 더 길게 재볼 수도 없었어. 1km당에 대한 1kW에 몇 킬로와트가 손실이 생기는지를 실험한 게 피크의 손실식이다. 자, 그래서 다음 중 코로나선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그랬는데 깊은 것은 송전선의 정전량, 전압변동률, 송전거리. 상대 공기 밀도가 있네요. 그죠? 여기 상대 공기 밀도가 가장 관계가 깊네요. 상대 공기 밀도가 크면 손실이 적어질 것이고 상대 공기 밀도가 적으면 손실이 커질 것이다. 답은 1번에 있네요. 그죠? 다른 것들은 뭐 전부 다 관계가 없네요. 시계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송전용량, 송전거리 필요 없고 전압변동률 다 필요 없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10년 3회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